검찰 조사를 마치고 온 K씨의 주된 변소 취지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K씨는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 그 다음에 성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라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있다. 그리고 녹음된 내용 중에 신음소리는 교성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리고 기억이 전혀 안 나므로 피의자 스스로도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었죠. 자, 이런 주장을 하고 나니 검사가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 녹음 파일이 핵심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증거였죠. 그 녹음 파일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녹음 파일 당시에는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그의 수반에서 상대 여성의 신음소리 같은 것들이 났고요. 그 다음에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계속 저항하는 소리, 이런 것도 났죠. 자, 검찰에서는 이 신음소리나 이 교성, 그리고 신음소리인지 교성인지, 하여튼 상대 피해 여성이 내는 음성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 의뢰를 합니다. 국가수에. 실제로 국가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국가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신음소리가 과연 성관계로 인한 교성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아파서 내는 소리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달라, 이런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오빠라고 칭하기도 했었죠. 뭐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비춰봐서 과연 이 사람이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 있느냐, 상대 여성이 중간간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느냐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국가수에 이런 내용들을 분석 의뢰를 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가 어땠을까요? 분석 결과는 국가수의 분석 결과는 상대 여성이 내는 음성이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흔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성관계에 보다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K씨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인 상태였고요. 이러한 수사 결과를 피의자 K씨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수 검사 결과는 K씨가 스스로 주장했던 변소 내용에 부합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뭔가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 소리는 분명히 살과 살이 맞닿는 소리였습니다. 뭐 묘사하자면 손바닥으로 뭔가 때리는, 이렇게 맨살 때리는 이런 소리였어요. 뭔가. 근데 이게 이 녹음 파일을 듣고 상대 여성은 자신의 뺨이 얼얼했다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는 소리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성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때린 거 아니냐, 간음행위 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K씨가 어떻게 변수했을까요? K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왕성한 성관계, 건전한 성관계를 영유해온 사람이고, 뭐 특별히 성생활이 문란하거나 방탕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수줍게 저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셨었는데요. 호감을 가진 성관계죠, 물론. 그 상대 여성, 뭐 여자친구나 교제 중인 여자친구나 기타 등등 성관계를 할 때 상대 여성을 뭔가 이렇게 때리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자극을 하면 성적 흥분을 고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인터넷이나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버릇이 있다고 수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수사기관에 얘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사람이 K씨가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뭐 전혀 방향조차 잡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자마자 의견서를 통해서 해당한 그런 버릇이 있다라는 점하고, 실제로 일부 성관계를 하는 남성들이 상대 여성을 뭐 세게는 아니라도 때리는 행위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썩철썩 소리는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그리고 국가수의 분석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론적으로 검사의 처분은 무혐의, 결론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중간간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무혐의 처분의 그 근거로 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피의자 K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소개할 정도로. 일단 뭐 때리는 소리, 녹음 파일상에서 때리는 소리는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성관계, 상대 피해 여성의 태도로 비추어 봐서 실제로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취지. 그리고 신음소리나 교성 같은 것들이 국가수 분석 결과 일반적인 성관계 시 나오는 소리로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때리는 것이 그 철수로 때리는 소리요. 그 때리는 것이 폭행 협박으로 볼 수도 없어서 강간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라는 취지. 왜냐하면 그 정도 사안이면 실제 흉터가 났거나 했을 텐데 피해자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정도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중에요. 오빠라고 칭하면서. 그것이 당시의 피해자가 중간간의 구성 요건인 심신 상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보기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간간의 신고 내용, 고소 사실이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에서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K씨는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미뤄두었던 일들도 할 수 있었고 이 일 때문에 회사도 그만둔 상태여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만 6개월, 검찰 수사 단계만 장장 8개월이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1년여 넘는 시간 동안 그동안 K씨가 겪었을 고초라든지 아픔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위로해 줄 일이 없었고, 왜냐면 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는 없었겠죠. 가족들도 모르는 뭐 사안이었으니까요. 혼자 스스로 이제 뭐 마음 정리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왜냐면 나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자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고죄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중간간이라고 의심을 해서 고소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일부러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없는 내용을 근거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 여성이 K씨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고 덧붙여서 무고죄도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오히려 그것보다 빨리 사건에 대해서 훌 털고 회복을 하시고 정상적인 평소의 삶으로 복귀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전해드렸고, 실제로 K씨는 그렇게 현재에도 잘 살고 계십니다. 자, 원나잇으로 인해서 다음날 아침부터 졸지에 중간간범으로
몰리게 되어서 장장 1년, 1년여의 시간 동안 중간감 피의자로서 살아온 K씨의 사연, 재밌으셨다면 티편TV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